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백만개미 한세구입니다. 11월 25일 금요일 시장 정리하겠습니다. 축구도 비겼고 주식시장도 비겼습니다. 어젯밤에 우리나라 대표팀 축구 우루과이하고 경기 다 보셨죠? 예. 비겼지만 잘 싸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어제 보면서 여러분도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부분 축구 전문가니까 예. 우리 축구도 이제는 거의 세계 어디 내놔도 밀리지 않는 그런 클래스에 오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선수들, 운동선수 말고라도 요새 젊은 분들을 보면 저는 참 이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잘할 때하고는 상당히 다르고 그 다른 게 이제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어서 굉장히 기분이 좋습니다. 예, 여러분도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또 그렇게 보면 정치나 금융이나 교육이나 이거 몇 개 빼고는 세계 거의 이제 톱 클래스인데 말이죠. 예, 그렇습니다. 어제 이제 축구도 비겼지만 오늘 이제 주가도 올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축구처럼 그냥 결국은 또 비겼습니다. 오늘 이제 코스피 시장은 보합권에 출발을 해서 보합권 내에서 오르내리고 하루 종일 그런 걸 반복했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어느 한쪽에서 강하게 사들어가고 이런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없었거든요. 오늘은 이제 쉬어가는 장이니까. 그래도 이제 기관이 좀 처음부터 매수 우위권으로 계속 진행이 됐고,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도권에 있다가 뒤로 가면서 매수 쪽으로 급하게 바꾸는 모습을 보였고, 오늘도 종가에서 한 300억 정도 매수를 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여줬습니다. 요새 이제 이런 짓을 많이 해요. 끝에. 근데 이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시장에서 말씀드리지만 제가 계속해서 텔레그램에도 그러고 외국인 선물을 좀 보시라 이런 얘기를 드렸는데, 오늘도 이제 그게 여실히 나타났죠. 그래서 오늘 이제 코스피 지수는 2437.86포인트로 마감을 함으로 해서 어제보다 0.14% 밀리면서 보합이죠. 그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외국인은 497억을 샀고요. 기관은 332억을 샀고 개인이 1164억을 팔았습니다.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보합권 출발을 해서 근데 코스닥은 오늘 한 번도 플러스권을 가보질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권에서 계속 등락을 보이는 그런 진행을 했고, 이거는 개인은 사고 외국인 팔고 기관도 좀 팔다가 오후 들면서 조금 사는데 그 규모 자체가 워낙 미미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들이 288억을 순매수했고 기관은 130억을 순매수, 외국인이 288억 순매도, 개인은 301억을 순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마감 지수는 733.56포인트, 어제보다 0.63%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기술적으로 보면 오늘 쉬어가는 장이니까 큰 의미는 없지만 어차피 이제 이평선 5일 파동선 10일 이런 이평선이 옆으로 놓았어요. 그게 이제 옆을 향하고 있고, 오늘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음봉 도지가 나타났고 코스닥은 음봉이 나타났고, 그래서 그냥 강하게 계속해서 이런 것보다는 다음 주도 굉장히 시장이 흔들거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환율은 오늘 1323원 70전으로 끝남으로 해서 1320원대에서 어제보다 이제 조금 더 내려오는 4원 50전 더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시가총액 상위에서 보면 오늘 이제 오후에 거의 끝날 무렵에 외국인들이 이제 갑자기 샀다 코스피에서. 근데 그게 이제 이렇게 완전히 체리 피킹 하듯이 한 거예요. 오늘은 외국인들이 삼성전자 258억, LG 에너지솔루션 141억, 삼성바이오 123억, SDI 78억, 딱 요것만 샀어요. 상위 랭커 중에서. 그리고 기관도 다 팔고, 삼성 SDI만 292억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되게, 오늘은 움직임 규모도 적지만,
상당히 어떤 한쪽 방향을 놓고 가기에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외국인들이 뭐 거의 500억 가까이 순매수한 걸로 정리는 됐지만 과거에 비하면 상당히 많이 떨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외국인들은 이제 선물로 오늘 뭐 최고 많이 파는 게 5천억이 넘게 매도를 했어요. 나중에 이제 끝나는 무렵에 조금 줄어들었는데 아직 최종 안 나왔나요? 예. 근데 하여튼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여러분 아시지만 이제 그게 313.50부터 땡겼다 제가 그랬잖아요. 그래서 참 외국인들 보면 알뜰살뜰이 이런 때도 벌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이제 네옴시티 관련해서 또 이게 오늘 이제 네옴시티 우크라이나 재건 뭐 이게 둘 다가 건설주하고 건설 기계 뭐 이런 것들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관련된 거예요. 그 대통령실이 사우디하고 MOU 실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그 5천억 불 규모의 네옴시티가 구체화됐을 때 우리가 추가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또 건설업체 입장에서는 뭐 새로운 먹거리가 거의 없었는데 이게 주목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코론 글로벌 같은 데는 강세를 나타내고 뭐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이것도 이제 똑같이 건설이나 건설 뭐 기계 장비 이런 쪽에 영향을 주는데 러시아가 그 우크라이나가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면 전쟁을 이제 고통 없이 종식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발표를 했고 또 러시아 대변인은 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파괴하고 싶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근데 뭐 이거 갖고 이제 주가가 오르는 건 좀 웃기지만 뭐 어쨌든 간 우크라이나 재건 중에 이제 로이터 통신이 제가 텔레그램 보내드렸지만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협상을 한번 했어요. 아랍에미레이트에서. 근데 이제 그거는 어떤 종식에 관한 전쟁 종식이 아니라 암모니아 수출을 이제 러시아가 하고 있는데 그 파이프가 우크라이나를 지나가요. 근데 이제 그게 아프리카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크라이나가 재개해서 러시아가 그걸 하면 그러면 이제 전쟁 포로 교환 가능성에 대해서 뭐 로이터 통신은 어떻게 합의됐다 이런 건 나오지 않았는데 만난 사실이 있다는 것만 확인해 줬습니다. 근데 아무튼 뭐 이런 것들이 자꾸 되면 그리고 뭐 이게 좀 반대되는 얘기지만 얼마 전에 우크라이나 국방부 차관이 연말에 크림반도에 진격할 거다. 그 봄에 종전한다. 뭐 이런 얘기 해서 어차피 이제 뭐 그 2월 24일이던가요? 그러니까 이제 거의 1년 가까이 이제 다가가잖아요, 전쟁이. 그래서 이제 그런 종식 기대로 그런 것들이 움직였고, 그 다음에 이제 농기계, 이것도, 미국 시장에서 디어가 곡물가 상승에 그 농기계 수요가 이제 늘어나니까 그 호실적을 기록하고 있고, 그것도 영향받았고, 우리나라도, 이거 수출이 잘 돼서, 농기계. 대동이 연간 최대 실적, 또 TYM은 연간 매출이 1조 돌파를 목전에 두고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왔고요. 또 이게 우크라이나가 지금 워낙 거기가 곡창지대니까 그 재건 관련주로도 농기계가 또 부각되고 그래서 그쪽이 오늘 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 세무조사, 이 비정기적 세무조사 이 소식이 이제 전해지면서 카카오뱅크 빼고 나머지 카카오 패밀리들은 오늘 조금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그 위믹스 관련돼서 이것도 뉴스 보내드렸지만 이게 그 위메이드가 한가를 결국은 갔죠. 근데 이게 쉽게 안 끝날 것 같습니다. 이게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네 군데서 다음 달 8일부터 위믹스를 상폐하기로 결정을 해서 이게 뭐 가처분 신청하고 그러는데 안 받아질 가능성이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발표한 것보다 훨씬 많은 그 위믹스를 유통시켰기 때문에 이거 허위 공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암호화폐 시장에도 상당 기간 상당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오늘 시장의 특징은 어차피 오늘은 뭐 쉬어가는 장이었다. 큰 의미는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시장을 보면 이제 시장이 굉장히 그 분위기는 부드러워졌어요. 동력이 없는 거지. 예. 근데 일단 이제 미국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 조절 가능성, 이게 이제 의사록을 통해서 확인이 되니까 뭐 미국뿐만이 아니라 이제 다른 이제 유럽 다른 국가들로 이제 급속히 이 분위기가 이제 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상 속도를 다 늦춰야 한다 하는 분위기가 이제 상당히 확산되고 있습니다. 근데 그동안 이제 시장이 걱정해 온 건 뭐냐면 연준이 이제 그냥 쉬지 않고 강력한 금리 인상을 계속 해갈가 보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걱정이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상당히 해소되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음 달에 있는 뭐 50bp 정도 움직이는 거야 다 시장이 알고 있지만, 그 다음 이제 해를 넘겨서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거는 상당히 이제 희망 섞인 그런 이제 기대가 나오고 그렇게 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시장 한쪽에서는 이제 다시 산타랠리, 이거 뭐 지난번에 이제 9월 28일부터 외국인이 한 달 반가량 사면서 올라왔던 그 우리가 베어마켓 랠리라고 하는 그 기간 중에도 이 얘기 한 번 있었잖아요. 산타랠리가 왔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접으니까 이게 사라졌었는데, 이런 이제 산타랠리 가능성이 또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산타랠리를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부터 강력하게 시장이 연말연시를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면서 통과할 거다, 이런 이제 의견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제 우리 그 일반 투자가들이 굉장히 이제 당혹스럽죠. 그럼 난 어떻게 해야 되나? 산타랠리가 오면 난 뭘 준비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나 가만히 있다가 이거 놓치는 거 아니야? 뭐 이제 이런 걱정을 하게 돼서, 오늘은 이제 금요일이고, 그래서 이 산타랠리 가능성이 얼마나 있는 건가, 여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죠. 그래서 뭐 주가가 오르는데 나쁘다고 그럴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도 그렇죠. 예, 주시장 관련된 뭐 주가 오르는데 나빠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이제 그 제가 여기 표를 코스피 그 일봉을 좀 넣어드릴 텐데, 이거를 보면 이게 이제 N자형, 그러니까 이제 그 산타랠리를 얘기하는 사람들은 이제 N자형으로 간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근데 이제 이게 이 N자형이 되려면 이게 우리가 전제되는 게 하나가 있어야 돼요. 그게 이제 뭐냐면 5일 이동평균이나 10일 이동평균 같은 게 상승 쪽으로 터닝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렇지가 않거든요. 오히려 이제 위로 가다가 지금 꺾여 있는 상태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밑단에 보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이게 이제 랠리라고 하려면 이 거래량이 저런 식으로 줄어가는 모습은 좀 안 돼요. 적어도 이제 옆으로 가거나 위로 뜨거나 뭐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되기 전에는 우리가 뭐 선제적으로 산타랠리를 뭐 생각해서 먼저 들어가서 사는 거에는 상당히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뭐 물론 뭐 아니어서 사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지금 뭐 이제 제가 보는 관점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그러면 언제 사냐? 이런 질문이 나요. 그럼 언제 사냐? 근데 저는 이제 아까 전제적으로 말씀드렸던 그런 이제 그 N자형이 돼서 산타랠리가 있으려면 그런 조건들, 거래량이나 그 다음에 뚜렷한 매수 주체나 그 다음에 5일이나 10일 이동평균선들의 움직임이 바뀌어야 된다. 그 후에 사도 된다. 그러면 이제 또 두 번째 질문, 늘 제가 이제, 근데 그러다가 놓치면 어떡하냐? 놓칠 정도로 이번에 산타랠리가 짧은 거라면 하지 마세요. 예.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에요. 아니 무슨 랠리라는 게 그렇게 찔끔 오고 많은 거면 그거 남보다 하루 먼저 이틀 먼저 들어가서 그걸 빨리 잡아서 빨리 먹고 나와야지, 이런 거 없어요. 지금은. 그럴 바에는 차라리 산타랠리 그냥 난 가만히 있겠다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적어도 그 제가 말씀드린 그런 조건들이 충족해지는 거를 확인한 후에 들어가서 먹을 수가 없는 장이다. 그러면 그런 장을 뭐로 합니까? 굉장히 불안한 거 아니에요. 예. 예.
그렇잖아요. 저기 여러분 지하철 타시면 열차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고 그런데 그 선로에 숲이 떨어졌다고 집으로 들어가는 거나 거의 비슷하죠. 예. 그래서 이제 그거는 오히려 랠리가 아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잠깐 튈 수는 있지만 그 튄다는 것 자체가 1월의 본격적인 충격, 좀 나쁘게 보는 비관론자들의 그 경기 침체에 의한 그게 오기 전에 잠깐 들었다 놓는 시장, 뭐 이렇게 정도 볼 수 있어요. 그걸 랠리라고 할 수 있는지 모르지만, 예. 근데 이제 그런 잠깐 들었다 놓는 시장에서는 결정할 게 두 개 있어요. 그냥 그거 감안 안 하고 나는 긴 호흡으로 지금부터 분할해서 산다라는 개념이든지 아니면 그냥 그거는 난 신경 안 쓰겠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정하시는 게 그게 오히려 시장을 정확히 보는 거 아니나. 왜 그러냐면 우리는 이미 주식이 물려 있잖아요. 주식이 상당 부분 물려서 갖고 있는데 뭐 그렇게 급할 게 있냐 이거죠. 이게 튀어나가면 내 주식도 오르는데. 그 다음에 이제 며칠 전에 말씀드렸던 시장의 뚜렷한 매수 주체는 이번에도 만약에 산타랠리가 있다면 외국인이에요. 지금 다른 주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 외국인이고 외국인이어야 할 텐데, 그럼 걔네들이 뭘 살까? 이것도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잖아요. 이미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오지 않는 산타를 올까 말까 먼저 가서 기다리지 말고, 산타가 오면 굴뚝 타고 내려온다니까, 굴뚝 타고 내려올 때 그 벽난로 앞에 앉아 있는 게 훨씬 낫다. 저는 그런 거죠. 오지 않는 산타 기다리려고 밖에 나가서 그렇게 떨 필요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시장이 이게 이렇게 불안정하게 가면 갈수록 오히려 느긋한 게 시장을 보는 게 맞는 거예요. 시장에는 늘 이제 이런 의견들이 있어요.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이게 이제 굉장히 사람을 심리적으로 압박을 하는 거죠. 지금이 아니면 기회가 없다. 근데 또 한쪽으로 보면 지금이 아니어도 기회는 많다. 이런 얘기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좀 느긋하게 시장을 보시는 게 훨씬 좀 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산타랠리가 오더라도 그런 조건이 충족 안 되면 뭐 산타랠리 아니다, 잠깐 들었다 놓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뭐 그러다가 산타랠리 조건 맞춰서 가면 그건 뭐 신나는 거죠. 말씀드렸지만 주가 오르면 좋은 거니까. 어쨌든 간 뭐 오늘 벌써 이제 금요일이 되고 이달도 이제 점점 끝나가는데, 오늘 금요일이라 제가 슬꼰생에 또 요즘 초겨울 날씨에 잘 맞는 연주 하나 올려놨습니다. 요새 많이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들어주시기 부탁합니다. 주말에 날씨가 추워진다 그러네요. 예보 보니까. 추워질 때도 됐죠. 그래서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월요일 시장 끝나고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주말 편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